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든 거대한 물길.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인도 아삼평야를 적셔주고 다시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스며듭니다. 이 강 하나 덕분에 논밭에는 물이 돌고 발전소엔 전기가 흐르고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강줄기 한가운데에 콘크리트 댐이 우뚝 서 있고 그 꼭대기에 달린 수도꼭지 손잡이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밸브를 조여 물을 잠그는 순간 아삼평야는 곧바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두렁은 갈라지고 수력발전소 터빈은 멈추고 고인물은 썩어가며 작은 호수로 변하겠죠. 반대로 손잡이를 한껏 돌려버리면 산에서 밀려온 흙탕물이 순식간에 강둑을 삼키고 방글라데시 도시들은 물바다로 잠기며 벵골만까지 탁수가 번지게 될 겁니다. 물 한번 잠그고 트는 것만으로 이웃나라의 산업과 생계를 좌우할 수 있다면 그 힘은 탱크보다 무섭고 무역 제재보다 치명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대한 강과 초대형 댐을 둘러싼 물의 지정학, 그리고 중국이 수도꼭지 외교로 남아시아를 조이면서 결국 대만 침공까지 염두에 둔 일련의 거대한 전략 카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말라야 눈 녹은 물을 품은 브라마푸트라 강. 티베트에서 야룡창포라 불리는 이 강은 티베트 고원을 지나 1700km쯤 동쪽으로 흐른 뒤 남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깊은 협곡을 따라 약 2000m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국은 이 급격한 고도차가 생기는 협곡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새 수력발전소, 이른바 슈퍼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고도차를 이용하면 설계 용량이 60기가와트, 현재 세계 1위 삼엽댐의 3배에 달하고 연간 발전량도 3천억 킬로와트시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댐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어지는 거라면 중국이 왜 인도 국경 바로 옆 해발 3000m가 넘는 험한 협곡까지 찾아가 콘크리트를 붓는 걸까요? 그리고 이곳은 인도 티베트 충돌 때 한복판입니다. 히말라야를 들어올린 바로 그 단층대는 지금도 해마다 8mm씩 밀려들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내륙 지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진대 위에 높이가 200m가 넘는 콘크리트 벽과 60기가와트급 저수지를 만든다는 건 전력을 얻으려는 투자를 넘어 상류 밸브라는 전략 담보를 노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에너지 수요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해군력은 매년 말라바르 연합훈련을 열어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항로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80%가 이 물줄기를 통과한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상으로 목줄이 조여지고 있다면 육상으로 숨통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중국은 육상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CPEC의 사활을 걸어왔던 겁니다. 과다르에서 신장까지 파이프라인과 고속도로를 잇고 발루치스탄 사막에 레이더를 세운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말라카 해협이 막혔을 때 중국이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도가 인더스 물 조약 전면 중단을 통보했을 때 물이 얼마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죠. 만약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해군과 말라카 해상로를 일부라도 흔든다면 중국은 브라마푸트라 밸브를 조였다가 푸는 방식으로 인도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선 상황이 꽤 난처합니다. 브라마푸트라 강 유량의 거의 절반이 티베트 상류에서 흘러나오는데 평상시엔 중국댐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해주는 선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유사시엔 그 선물이 단숨에 재앙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밸브가 잠기는 순간 인도의 농업, 수력, 내륙 수운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아삼주의 벼와 차 생산은 강우와 관계 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시킴과 벵골만 일대 전력의 35%는 소중형 수력에 기대고 있으며 콜카타 구와하티 구간 내륙 수로에선 연간 400만 톤의 화물이 오갑니다. 중국이 상류물을 단 일주일만 가져도 이 구간 화물 운임이 평균 12%가 뛰고 벵골만 쌀값이 즉시 들썩인다는 게 인도 농무부 내부 보고입니다. 반대로 우기에 급방류를 하게 되면 유량이 2배로 불어나 홍수 피해액이 순식간에 곱절로 불어나죠. 결국 잠글 수도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인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전부터 불리한 위치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이 인도 북동부를 겨냥해 손에 쥔 수도꼭지는 협상용 지렛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렛대가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무대가 바로 CPC죠. 그런데 CPC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루치스탄 테러와 인도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으로 대륙 횡단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프로젝트인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하루빨리 에너지 우회로를 확보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도에 건네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과 손잡고 해상에서 우리 파이프라인을 건드리거나 파키스탄이랑 분쟁을 지속하면 우리는 히말라야 상류 밸브를 바로 잠가버릴 수도 있다.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댐 담보 논리입니다. 중국은 슈퍼댐 건설비 약 1,300억 달러를 통째로 보험료라 계산해둡니다. 왜 이렇게 거액을 보험이라 부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잠깐 곁들여 보겠습니다. 중국 개발은행이 2023년에 돌린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넉 달 정도 봉쇄돼서 원유와 화물이 전부 우회로를 돌아야 한다고 가정했더니 중국 GDP가 1%쯤 증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달러 안팎이 한 해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 IMF가 파키스탄 경제를 진단하면서 계산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발루치스탄에서 CPEC 공사가 열흘만 멈춰도 장비를 다시 들여오고 일정이 다 밀린 만큼 금융비용도 불어서 회랑의 사업 가치가 3% 이상 깎여 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공사가 수년짜리 장기전인 걸 감안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중국은 이 두 숫자를 단순히 더해봅니다. 말라카가 막히고 파키스탄 현장이 삐걱거리면 해마다 수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네. 자, 이제 반대편에 놓인 슈퍼댐 건설비 1,300억 달러를 보죠. 이 돈은 단 한 번만 쓰면 끝납니다. 그리고 댐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은 강상류 밸브를 손에 넣습니다. 밸브를 조이거나 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댐을 보험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큰 돈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미리 막는 데 드는 일종의 한꺼번에 치르는 비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판이 그려지시나요? 미국이 해군력으로 바다를 조이면서 중국의 원유 수송 라인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국은 히말라야 상류물로 인도 경제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복병은 국경을 맞댄 인도겠죠. 그런데 인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를 쥐었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파키스탄은 중국 자본과 에너지 덕을 보겠지만 치안 악화가 지속된다면 중국 경비와 투자가 더 깊숙이 들어오겠죠. 방글라데시는 매년 홍수와 가뭄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약소국일 뿐입니다. 댐 하나로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를 묶는다? 중국 입장에서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아시아 패권 경쟁이 총선과 미사일 뉴스 헤드라인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수도꼭지 전쟁을 놓치게 됩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 세우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사실상 해양 봉쇄를 상쇄하는 내륙형 핵심 카드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